그거는 정말 남들은 운의 영역이라면 나는 실력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점프업이 확 될 거예요. 지금은 사실 매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매일 하면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나의 노하우, 완전 성공 노하우가 되고 T급 비밀 노트가 돼서 그 다음 기회로 또 연결될 거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선배님 9월이잖아요 거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룬 게 없는 느낌? 작년에 비해서 좀 뭐가 나아졌지?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막상 그렇게 느끼는 거지, 성수 PD가. 진짜 발전된 게 없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인 느낌을 갖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요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복귀야, 복귀. 전 생각해보는데 복귀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복귀라는 단어는 바둑을 줄 때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승부 영화를 저도 재밌게 봤는데 바둑 대전을 하고 돌아와서 항상 하는 게 스승과 제자가 마주보고 앉아서 그래서 내가 둔 수가 최선이었나를 어떻게 보면은 확인해 보고 어떤 수가 더 좋았던 수였을까를 되짚어 보는 거가 복귀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저를 성장시킨 8할 이상은 복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복귀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반기에 방향을 성장으로 쫙 이끌어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킨 복귀의 개념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은 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는 사업을 안 해봤는데 감이 없는데 어떻게 감이 생겼냐. 일단 파서 감을 만드는 거야. 그 감이라는 건 확도를 결국은 잘 되는 확도를 높이는 건데 드립다 파서 복귀를 해서 왜 잘 됐지? 왜 덜 됐지? 어떻게 더 잘 되지? 내가 놓친 건 뭐지? 그거를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나의 감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 카페 창업을 할 때 첫 번째 매장을 사시려고 100개 임스코스를 발품 팔아서 임장을 했잖아요. 그 상권과 세대수와 이런 것들을 보고 공통점이 보여서 세웠던 가설이 있었어요. 근데 1호점을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아싸 잘 팔린다 하고 끝 했으면 왜 잘 팔리는지 나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 잠입해 있었지 우리 카페에. 사장이 아닌 척. 고객님처럼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고객들이 누가 오지? 어느 시간대 많이 오지? 언제 오지를 며칠 내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회사가 없었거든요. 내가 거기 이제 했을 때는. 근데 점심시간에 회사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계속 오는 거야. 되게 의외의 발견? 그래서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본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사실 제가 사장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서 뭘 준다던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내가 봤던 수요는 이 아파트의 수요인데 직장 작은 회사들이 숨어 있었네. 그거 진짜 눈에 안 보니까 몰랐죠. 몰랐죠. 이런 상권에서는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수요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구나를 복귀를 해서 매출이 내가 생각했던 잘 나오는 매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식 하나를 만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어. 근데 첫 번째 매장보다 더 세대수가 더 많았는데 여기만큼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벤트 했을 때 유독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이벤트에 더 민감하고 어떤 이벤트 했을 때 반응이 좋고 어떤 이벤트 반응이 없는지를 계속 해보면서 이 특징을 파악하는 거죠. 그것도 써보는 거야.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두 번째 매장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뒤에 카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버스 내리면 바로 우리 매장이 보이는데 앞을 안 보고 자기 집을 향해 가서 잘 안 보는구나. 그럼 내가 아까 생각한 세대수가 그 세대수가 아닐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난 창업했잖아 이미. 그럼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게 하지? 그래서 벽면에다가 엄청 큰 간판을 붙였어.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반응을 보면서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 행동이 어떤지. 그렇게 해보니까 동선이 중요하구나, 시야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매장을 오픈할 때는 4개 매장을 오픈해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도가 더 높은 데다 매장을 차릴 수 있겠죠. 그렇게 차곡차곡 복귀를 하면서 쌓아갔더니 공식들이 생겨서 그게 지금 우리가 창업 교육, 창업 비밀 과외라는 입지 노하우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파워풀한 힘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잘 됐을 때 와 하고 기뻐하고 끝하고 슬펐을 때 이렇게 슬퍼하고 끝나면 잘 되고 안 되고가 다 운의 영역이 돼버려. 그리고 또 운이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막 뭐 끌어당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 운도 끌어당기려면 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100% 정답은 모르지만 계속 되짚어 보는 사람과 안 되짚어 보는 사람하고는 그 다음 행보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감각이 타고나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미친 듯한 훈련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해봤나? 지금은 상가 전문가 됐지. 근데 상가 하나도 몰랐지. 근데 그냥 운의 영역으로 감사합니다 했으면 나는 끝까지 상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귀를 하면서 성장할 기회가 생기고 사업적인 기회도 생기고 사업의 감각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중요하다. 가설과 검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다 쓰세요? 기록을 하세요? 우선은 내 뇌피셜이 되지 않으려면 써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 뭐 올해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내 뇌피셜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작년에 했던 것들을 쫙 써보고 올해 했던 것들을 쫙 써보면 내가 요거는 줄였지만 요걸 해봤네? 체력을 키웠네? 뭐 이런 것 그러면 이걸 다 써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나? 건강한 성지가 돼가고 있지. 그러니까 내년엔 이 건강한 성지를 바탕으로 커리어의 실력 업을 하는 성지가 돼야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맡으면 좋아? 어떤 방향의 일을 해보고 싶어가 보이는 거야. 근데 뇌피셜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방향도 안 보여. 한 번씩 터지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늘 터지는 영상을 만드는 거는 실력인 거예요. 한 번 터지는 건 운이야. 그러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맨날 하는 질문이잖아요. 왜 썸네일이 좋았던 것 같아? 아니면 스토리 라인이 어땠던 것 같아? 몰입이 됐어? 초반에 이탈할 것 같아?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러지만 사실 이 질문에 계속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성장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을까. 진짜. 복 받았다 나랑 같이 이래서. 그래서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3년 뒤에 1년 뒤만 생각해봐. 모르겠는데요.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와, 매번 그 숫자를 보면서 집요하게 고민했던 사람하고는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가 1년, 3년이 지날수록 그게 말하는 거야. 일의 감각에서 말하는 밀도인 것 같거든요. 영상을 몇백 개를 만들어 봤지만 잘 됐을 때 그 몇 개 안 한 거예요. 너무 잘 된 게 많은데 왜 잘 됐자면 그 게스트가 좋았겠지. 나름의 가설 있잖아요. 여기서는 인트로에 어떤 이야기들을 공감의 포인트로 얘기했어. 이거를 하나씩만 했잖아? 그럼 성수 PD님의 비밀 노트가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하면 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복귀해서 나의 비밀 노트를 만들다 보면 그거는 정말 남들은 운의 영역이라면 나는 실력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점프업이 확 될 거예요. 나의 노하우, 완전 성공 노하우가 되고 특급 비밀 노트가 돼서 그 다음 기회로 또 연결될 거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서무님의 고객은 또 거래처도 있고 점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복귀를 했을 때 좀 발전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면은 회사 생활하다가 처음 사업할 때는 누가 나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너무 열심히 해서 도와주고 싶나 봐. 뭐 되게 너무 순수한 뷰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을 이렇게 복귀를 한 거죠. 그런 거 세상에 마냥 좋아서 되는 거는 없는 거잖아. 이건 비즈니스인 거잖아. 그러면 나는 뭐를 해줄 수 있지?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갔을 때 어떤 거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를 같이 동의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이건 아닌 건 거야. 서로 얻어가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하면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배워가는 복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적으로도 옛날에는 내가 아모레 파워가 있었나. 아모레 명함이면 사실 다른 회사들 다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지금 그 명함이 없었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것도 올 때면은 내가 최근에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김승호 선생님의 영상이 뭔가 보게 됐는데 어떤 파트너사에서 좋은 관계로 같이 잘 해왔는데 갑자기 그 파트너사에서 그 파트너사에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갑자기 계약을 몇 년 뒤에 바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빠직하잖아.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잘해놓고서 본인도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하고 이제 원망과 미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복귀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인가 복귀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당연히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랑 그 방향이 안 맞으면 같이 못 갈 수도 있지. 이걸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성숙된 상황으로 이 관계를 복귀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되게 인사이트 있었거든. 나도 여러 가지 관계를 이 사업에 나와서 되게 여러 가지 관계를 겪으면서 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는데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미움과 원망과 이해 못함과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계를 복귀하면서 내가 한 발자국 나와서 보면 필요연이라는 말이 뭔 말이구나. 서로서로 필요할 때 서로서로 잘 도움이 됐으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좋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랑 같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뭔가 조금 더 성숙된 시각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정의도 되어지더라. 돌아보니까 업무 일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 사업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있지만 1년 전에 나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는 어쨌든 복귀를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도 계속 생각해보게 하는 거가 마음의 그릇을 조금씩 키우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만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되돌아보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마음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내 커리어든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야 더 조금씩 어른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 보통 복귀를 언제 하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 어제 내가 그래서 풀로 미팅이 막 있어가지고 하다가 헐레벌떡 집에 갔으면 내 생각 정리가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미팅들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 카페 가서 그냥 노트를 펼쳐놓고 내가 오늘 했던 생각들, 내가 오늘 미팅에 나왔던 이야기들, 이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인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미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정리를 잠깐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과 매일매일 헐레벌떡 가는 사람과는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할 때는 뭐 반년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매년에 한 번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사실 매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매일 하면서 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끌어당기면 잘 모르겠는데 그 끌어당김이라는 게 끌어당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끌어당겨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찍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앞으로 가야 더 빨리 끌어당겨지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 끌어당겨줘라라고 하면 안 끌어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계속 조준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점검하면서 가면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점검하면서 그럼 더 빨리 목표를 빨리 가고 싶은 삶으로 갈 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오늘 제 영상이 정말 제대로 적용하시는 분한테 5년을 앞당겨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남겨보고 내가 어떤 부분 적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주변에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영상을 많이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서 또 그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